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미국 LA 세계 무술 챔피언십에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날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한 지 3년 차인 저희 가족에게 그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LA 컨벤션 센터의 거대한 홀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무술인들과 관람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국가별 깃발들이 천장에 걸려 있었고 태권도, 가라테, 유도, MMA 등 다양한 무술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었죠. 이번 세계 무술 챔피언십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UFC와 같은 메이저 프로모션과 국제무술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역사적인 행사였어요. 아들 민호가 참가하는 청소년부 세계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민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밝고 자신감 넘치던 아이가 도복을 정리하면서도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방문을 두드려 민호에게 준비가 됐는지 물었더니 아이는 활기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고 격려했죠. 그런데 민호가 갑자기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태권도를 시작한 이후 한 번도 대회를 포기하려 한 적이 없던 아이였기에 정말 놀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더니 민호가 한참을 망설이다 고백했습니다. 미국 선수 제이슨과 그 친구들이 매일 민호를 작은 아시안이라고 부르며 놀린다고요. 심지어 민호가 결승에 오르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열면서 각오는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인종차별을 민호가 겪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특히 제이슨은 미국 국가대표 후보로 주목받는 16살 선수였고 그의 아버지는 특수부대 출신 무술 코치로 이 대회의 심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말고 실력으로 보여주라고 위로했지만 민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다 민호보다 크고 힘도 세고 특히 제이슨은 벌써 성인 체급에서도 우승한 적이 있다며 두려워했죠. 태권도는 힘이 아닌 기술과 정신이 중요한 무술이라고 말했지만 민호의 표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컨벤션 센터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은 민호를 보자마자 놀리기 시작했고 주변 미국 선수들도 키득거리며 동조했어요. 제이슨의 아버지 마이클 코치는 그런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은근히 부추기는 듯 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할 무렵 사회자가 마이클을 통해 사범님들의 특별 격파 시범을 시작한다고 알렸습니다. 자원자들은 링 중앙으로 나와달라는 안내가 울려 퍼졌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참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브라질의 거대한 체구를 가진 사범들 사이에서 저는 너무 왜소해 보였거든요. 특히 마이클은 2m가 넘는 키에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내세우며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중석에서 고개를 푹 숙인 민호를 보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K-무술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5천년 한민족의 정신과 혼이 담긴 문화유산임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에게 제가 시범에 참가하겠다고 말했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범들은 모두 키가 크고 근육질이었으니까요. 미국 특수부대 출신, 러시아 스페츠나츠 출신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175cm인 저는 관중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뻔했습니다. 링 중앙으로 걸어가는 동안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작은 아시안도 참가한다는 말, 금방 쓰러질 것 같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민호를 위해 그리고 우리 태권도의 자존심을 위해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과거 특전사 태권도 교관으로 또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장으로 활동했던 경력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LA의 작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범으로만 보였겠죠. 하지만 오늘 이 무대에서 한국인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의 3년간 참아왔던 모든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응답을 태권도로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링 중앙에 섰을 때 관중석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되는 제 체구가 더 작게 느껴졌어요. 사회자가 각 사범을 소개할 때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의 마이클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소개와 함께 화려한 경력이 낭독되었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는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라는 소개에 웅장한 박수갈채가 이어졌어요. 그러다 제 차례가 되자 사회자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도진 LA 태권도 아카데미 관장이라는 짧은 소개뿐이었죠. 관중석에서는 몇몇 웃음소리와 작은 박수만 들렸습니다. 민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마이클이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스파링 경험은 있으신지, 운동신경이 있는지 물으며 조심하라는 충고를 했죠. 그의 말투에는 분명 조롱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는 모를 겁니다. 제가 특전사 태권도 교관으로 복무하며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에서 어떤 기술을 연마했는지를요. 시범은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나온 미국 사범들은 화려한 동작으로 벽돌 45장을 격파했습니다. 러시아 사범은 두꺼운 얼음판을 머리로 깨는 묘기를 보여주었고, 브라질 사범은 공중에서 화려한 회전 발차기로 목표물을 명중시켰죠. 관중들은 각 시범마다 열광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마이클의 시범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두께 5cm의 단단한 나무판 7장을 한 번에 격파했습니다. 그의 팔뚝은 마치 통나무 같았고 근육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의 기술에 관중들은 환호했어요. 제이슨을 비롯한 미국 청소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성을 질렀고 민호는 더욱 풀이 죽은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링 중앙으로 걸어가는 동안 관중석에서는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스태프에게 특별 요청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벽돌 15장과 대리석 블록 3개를 준비해달라고요. 전례 없는 요청에 스태프들은 당황했고 사회자는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며 다치면 곤란하다고요. 그의 말에 관중석에서는 키득거림이 퍼졌고 몇몇은 동정 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태프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고 마침내 제가 요청한 재료들이 준비되었어요. 15장의 콘크리트 벽돌이 쌓이고 그 옆에 단단한 대리석 블록 3개가 놓였습니다. 이런 시도는 이 대회 역사상 처음이었죠. 관중석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이 작은 아시안이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특전사 시절부터 연마해온 기 모으기 호흡법을 통해 온몸에 에너지를 불어넣었어요. 눈을 뜨니 민호가 관중석 가장자리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이 여전히 비웃고 있었죠.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태권도 품새의 기본 자세에서 시작해 천천히 몸을 풀었어요.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 봐, 그냥 기본 동작이잖아.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어. 웃음소리가 홀을 채웠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 수련으로 단련된 제 근육과 기가 하나로 모여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저는 15장의 콘크리트 벽돌 앞에 섰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압을 내지르며 손날을 내리쳤습니다. 으앗! 제 함성과 함께 15장의 콘크리트 벽돌이 모두 깔끔하게 두 동강이 났어요. 그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컨벤션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석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서 대리석 블록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발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제 키보다 높이 든 발이 번개처럼 내리꽂혔고 단 한 번의 발차기로 단단한 대리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컨벤션 센터 전체가 침묵에 빠졌다가 곧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사회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런 파괴력은 본 적이 없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니 마이클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그의 아들 제이슨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것은 민호의 표정이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이제 놀라움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노력이 값진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챕터 3 민호의 싸움. 시범을 마치고 관중석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놀라움과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언론사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했고 심지어 UFC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도 명함을 건네며 연락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민호만 보였습니다.
아이는 관중석 가장자리에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이의 몸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하게 긴장된 근육이 느껴졌어요. 마치 싸울 준비가 된 전사처럼 말이죠. 잠시 후 청소년부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민호는 첫 경기에서 캐나다 선수와 맞붙게 되었어요. 워밍업 구역으로 향하는 민호의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준비 운동을 하면서 민호에게 조언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어요. 태권도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신력과 인내, 그리고 예의와 자기 수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처음부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캐나다 선수의 공격을 침착하게 방어하면서 정확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전통 태권도의 정교한 발차기 기술이 빛을 발했어요. 앞차기, 돌려차기, 뒤차기까지 완벽한 균형과 타이밍으로 구사했습니다. 결국 2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브라질 선수를 만났습니다. 상대는 키크복싱 배경을 가진 선수로 강한 펀치와 록킥이 특기였어요. 경기 초반에 민호가 몇 차례 강한 펀치에 흔들렸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나 민호는 이내 상대의 리듬을 파악하고 거리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기술의 우위를 활용해 점수를 쌓아갔고 결정적인 순간에 얼굴 돌려차기로 큰 점수를 얻어 승리했어요. 준결승전. 민호의 상대는 러시아 선수였습니다. 체격과 근력에서 앞선 상대였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첫 라운드부터 적극적으로 공격했고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특전사 시절 개발했던 변형된 발차기 기술들을 완벽하게 구사했어요. 민호가 언제 그런 기술들을 연습했는지 놀라웠습니다. 아마도 도장에서 제가 혼자 연습할 때 몰래 지켜보고 익혔던 모양이에요. 결국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전. 예상대로 상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한쪽에서는 미국 관중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다른 쪽에서는 소수지만 열정적인 한인 관중들의 응원이 터져나왔습니다. 제이슨의 아버지 마이클이 코치석에 앉아 있었고 저도 민호의 코치석에 자리했어요. 경기 직전 마이클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조롱하는 눈빛이 아니라 동등한 전문가로서 인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까 보여준 시범은 정말 놀라웠다고, 그동안 태권도를 단순한 스포츠로만 생각했던 것을 사과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경기에 집중해 있었어요. 제이슨과 민호가 링에 올랐습니다. 두 선수의 체격 차이가 확연했어요. 제이슨은 민호보다 10cm 이상 크고 체중도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간 민호를 괴롭혔던 제이슨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 속에 약간의 불안함도 느껴졌어요. 아마도 제 시범을 본 후 한국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겁니다. 민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집중과 결의에 찬 눈빛이었죠. 심판의 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접전부터 치열했어요. 제이슨은 강력한 힘과 리치를 활용해 민호를 압박했고 민호는 빠른 발놀림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대응했습니다. 첫 라운드는 팽팽했습니다. 제이슨의 강한 공격에 민호가 몇 차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라운드 종료 직전 민호가 놀라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움직이면서 제이슨의 공격을 피한 뒤 완벽한 타이밍에 얼굴 돌려차기를 성공시켰어요.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경기장을 둘러보니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이런 경기를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작은 한국 소년이 미국 챔피언에게 당당히 맞서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민호의 눈빛에서 진정한 태권도 정신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부욕이 아닌 5,000년 한민족의 혼과 정신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가 첫 라운드에서 보여준 예상 밖의 활약에 제이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코치석에서 마이클이 무언가 소리치며 작전 지시를 했습니다. 제이슨은 라운드 시작과 함께 완전히 달라진 전략을 보여주었어요. 더 이상 무모하게 공격하지 않고 신중하게 거리를 조절하면서 민호의 틈을 노렸습니다. 민호는 첫 라운드의 성공에 약간 들떠있는 듯 했어요.
제이슨의 변화된 전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이슨은 갑자기 클린치 붙잡기를 시도했고 근력의 우위를 활용해 민호의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이어진 강한 몸통 공격에 민호가 휘청거렸습니다. 관중석에서 미국 응원단이 열광적으로 환호했어요. 제이슨은 기세를 몰아 연속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민호는 방어에 급급했고 점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2라운드 중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이슨의 강한 돌려차기가 민호의 옆구리를 강타했고 민호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관중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심판이 민호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일어나려고 노력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제이슨은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코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 마이클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민호를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옆구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 같았어요. 심판은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에 고통이 역력했어요. 민호가 코치석으로 걸어오는 동안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휴식 시간 민호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었고 땀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물을 마시게 한 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옆구리를 살짝 누르자 민호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마도 갈비뼈에 타박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제이슨의 공격이 정확히 약점을 찔렀던 거죠.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아파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이슨에게 질 수 없어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속에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진통제를 바르고 테이핑으로 고정했습니다. 이건 임시 처방일 뿐이었죠. 아이에게 조언했습니다. 제이슨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그의 힘에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한국 태권도의 장점인 빠른 발놀림과 뛰어난 기술을 활용하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인의 집념과 끈기,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진정한 태권도의 혼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정신을 상기시켰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3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이슨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링 중앙으로 나왔어요. 민호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라운드 시작과 함께 제이슨이 공격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민호는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동작으로 제이슨의 공격을 피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의 체력이 한계에 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옆구리 부상이 점점 더 민호를 괴롭히는 듯 했어요. 제이슨은 이 약점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민호의 부상 부위를 노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미국 응원단의 함성이 커져갔고 한인 응원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3라운드 중반 민호가 연속된 공격에 밀려 코너에 몰렸습니다. 제이슨이 결정타를 노리며 강한 돌려차기를 시도했어요.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호의 몸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의 눈에 이상한 빛이 번쩍였어요. 아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고 몸에서 이전과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이슨의 강한 차기가 민호를 향해 날아갔지만 민호는 마치 물 흐르듯 부드럽게 몸을 틀었어요. 제이슨의 공격이 빗나갔고 균형을 잃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민호가 반격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술이었어요. 민호가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더니 회전하면서 제이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이어진 정확한 몸통 공격으로 큰 점수를 얻었어요. 경기장이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곧 한인 응원단에서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민호가 진정한 한국 태권도의 정신을 깨달았다는 것을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발현되는 한민족의 정신력과 투혼이 민호의 몸을 통해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제이슨의 자신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이슨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역력했고 코치석의 마이클은 조급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경기 점수는 여전히 제이슨이 앞서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불과 2점으로 좁혀졌습니다. 민호의 몸짓에서 이전과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부상으로 인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맑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고통을 초월한 듯한 상태였어요. 한국에서 수련할 때 종종 이야기했던 무아지경, 바로 그 경지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3라운드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민호의 움직임이 더욱 정교해졌어요. 제이슨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내면서 정확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민호의 독특한 발놀림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특전사 시절 개발했던 기술과 전통 태권도가 융합된 형태였습니다. 민호가 언제 그런 기술을 연마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경기 종료 1분 전 점수는 동점이 되었습니다. 관중석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양측 응원단의 함성이 뒤섞였어요. 제이슨은 마지막 공세를 준비하는 듯 했고 민호는 침착하게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이슨이 강력한 돌려차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향한 과도한 공격이었고 심판이 즉시 경기를 중단시켰어요. 마이클이 항의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제이슨에게 감점이 부과되었고 민호가 1점 앞서게 되었어요. 곧 경기가 재개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초조함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고 민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한국 태권도의 특기인 빠른 발놀림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제이슨의 공격을 회피하면서 효과적인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10초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제이슨이 마지막 역전을 노렸어요. 강력한 연속 공격을 시도했지만 민호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술을 선보였어요. 민호가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더니 회전하면서 제이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이어진 정확한 몸통 공격으로 큰 점수를 얻었어요. 경기장이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곧 한인 응원단에서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민호가 진정한 한국 태권도의 정신을 깨달았다는 것을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발현되는 한민족의 정신력과 투혼이 민호의 몸을 통해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이클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제이슨의 자신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예상치 못한 반격으로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이슨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역력했고 코치석의 마이클은 조급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경기 점수는 여전히 제이슨이 앞서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불과 2점으로 좁혀졌습니다. 민호의 몸짓에서 이전과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부상으로 인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의 눈빛은 맑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고통을 초월한 듯한 상태였어요. 한국에서 수련할 때 종종 이야기했던 무아지경, 바로 그 경지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3라운드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민호의 움직임이 더욱 정교해졌어요. 제이슨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내면서 정확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민호의 독특한 발놀림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특전사 시절 개발했던 기술과 전통 태권도가 융합된 형태였습니다. 민호가 언제 그런 기술을 연마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경기 종료 1분 전 점수는 동점이 되었습니다. 관중석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양측 응원단의 함성이 뒤섞였어요. 제이슨은 마지막 공세를 준비하는 듯 했고 민호는 침착하게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이슨이 강력한 돌려차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을 향한 과도한 공격이었고 심판이 즉시 경기를 중단시켰어요. 마이클이 항의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제이슨에게 감점이 부과되었고 민호가 1점 앞서게 되었어요. 곧 경기가 재개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초조함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고 민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한국 태권도의 특기인 빠른 발놀림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제이슨의 공격을 회피하면서 효과적인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10초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제이슨이 마지막 역전을 노렸어요. 강력한 연속 공격을 시도했지만 민호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술을 선보였어요. 민호가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더니 회전하면서 제이슨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어진 비트는 공중에서 720도 회전하는 화려한 발차기였어요. 그 기술은 제가 국가대표 시절 개발했던 것으로 극히 소수의 고단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민호의 발이 정확히 제이슨의 전자호구를 가격했고 전광판에 3점이 추가되었어요.
경기장이 침묵에 빠졌다가 곧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시간이 종료되었고 민호의 승리가 확정되었어요. 아이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고 이내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민호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상의 고통과 경기의 긴장감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심판이 두 선수를 링 중앙으로 불렀습니다. 공식 결과 발표가 있기 전 제이슨이 민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패배의 아쉬움과 함께 존중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소년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 관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마이클도 코치석에서 나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대신 진정한 무술인으로서의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태권도에 대한 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국 무술의 깊이와 철학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민호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 위에 섰을 때 태극기가 서서히 올라갔어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민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되찾은 아이의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관중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열고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3년의 시간, 그리고 민호가 이방인으로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차별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시상식 후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특히 미국 주요 스포츠 채널에서 민호의 놀라운 역전승과 독특한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인터뷰에 응했고 태권도의 정신과 한국 문화의 가치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어요. 16살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성숙한 말에 기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라고, 위기의 순간에 발현되는 우리 민족의 끈기와 투혼이라고. 민호의 눈에 이해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진정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 내려가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날 경기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민호의 놀라운 기술과 역전승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취재를 요청했어요. 민호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한 듯 했지만 놀랍게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첫 인터뷰에서 민호는 태권도의 정신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했어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니라 정신 수양과 인격 도야를 목표로 하는 한국의 전통 무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은 16살 소년의 지혜로운 말에 감탄했어요. 특히 주목받은 것은 민호가 마지막에 선보인 720도 회전 발차기였습니다. 그 기술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 공개된 것으로 전 세계 무술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무술 전문 채널에서는 이 기술을 분석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민호의 경기 영상은 불과 하루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세계적인 격투기 단체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와 만남을 요청했어요. 그들은 태권도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했고 한국 무술을 테마로 한 특별 이벤트를 기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시범에서 보여준 콘크리트 격파와 민호의 혁신적인 발차기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현지 방송에서는 우리 태권도장을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장에 불과했지만 민호의 우승 소식이 알려진 후 수많은 미국인들이 등록을 문의해왔어요. 기자들은 특히 태권도에 담긴 한국 문화와 정신에 관심을 보였고 저는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오후에 벌어졌어요.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현지에서 열리는 청소년 올림픽 개막식에 민호와 제가 태권도 시범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어요. 한국 무술을 미국의 주요 행사에서 선보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경기 이틀 후 저희는 놀라운 소식을 또 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민호의 경기 영상을 보고 감명받았으며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린 공로로 특별 표창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날 저녁 제이슨과 그의 아버지 마이클이 우리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이클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제이슨 역시 그동안 민호에게 했던 행동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이클이 우리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었어요. 그는 태권도에 담긴 정신적 가치와 기술적 깊이에 감명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서 민호를 위한 특별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은 이민자로서 한인 사회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었는데 이 행사를 계기로 많은 한인들과 교류하게 되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교민 2세 청소년들이 민호에게 보여준 존경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민호는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준 본보기가 되었어요. 미국의 유력 경제지는 민호의 이야기를 새로운 형태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화했습니다. 단순히 미국 사회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지키면서 존중받는 새로운 이민자 성공 사례로 민호를 조명했어요. 이 기사는 아시안 혐오 범죄가 증가하던 시기에 아시안 커뮤니티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류 열풍에 이어 이제 한국 무술이 새로운 문화 수출품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포츠 브랜드에서 민호에게 후원 제안이 들어왔고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한국 태권도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어요. 불과 2주일 전만 해도 학교에서 차별받던 소년이 이제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눈빛과 자세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자신의 아시안 정체성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주말마다 한국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한국 역사책을 찾아 읽기도 했어요. 저희 가족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적인 것들을 조금씩 포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게 되었어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태권도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무술이 아닌 5,000년 한민족의 혼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으로서의 태권도가 우리 가족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민호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정말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태권도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작은 공간에 30여 명의 수련생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등록하여 수업을 3배로 늘려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련생 구성이었어요. 다양한 인종과 나이의 사람들이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 몰려왔고 특히 미국 아이들의 부모들이 민호를 롤모델로 삼아 자녀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지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지사가 직접 저희를 초청하여 문화 다양성 공로상을 수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이민자로서 이런 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시상식은 현지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중계되었고 주지사는 태권도와 한국 문화가 지역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호의 학교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민호를 괴롭히던 아이들은 이제 친구가 되었고 심지어 제이슨은 민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학교 교장은 민호에게 문화교류위원회 의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민호를 통해 다른 나라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루는 교육부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태권도를 학교 체육 커리큘럼에 정식으로 포함시키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개 학교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는 미국 공교육 시스템에 한국 무술이 정식으로 도입되는 첫 사례였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태권도를 배우는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 따돌림과 폭력 사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는 향상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태권도의 정신적 측면, 특히 예의와 자기 통제, 인내심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어요. 5월 초 한국 정부에서 특별한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세계 태권도의 날 행사에 민호와 제가 주빈으로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모이는 큰 축제였습니다. 민호는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에 간 지 3년 만에 방문이었고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으로 초대받은 것이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하자 공항에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많은 취재진과 태권도 관계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민호의 경기 영상을 본 어린 수련생들이 사인을 요청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차별받던 소년이 이제는 고국에서 영웅으로 맞이받고 있었어요. 다음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대통령은 민호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말씀하셨어요. 먼 이국 땅에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국 문화를 알린 공로가 매우 크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민호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앞으로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태권도 정신을 널리 알리겠다고 답했어요. 세계 태권도의 날 행사는 잠실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온 선수들과 시범단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어요. 개막식에서 민호와 제가 특별 시범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려하고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시범을 준비했어요. 무대에 올라서니 10,000명이 넘는 관중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첫 동작부터 관중들의 환호성이 쏟아졌어요. 민호는 제가 가르쳐준 고난도 기술들을 완벽하게 선보였고 마지막에는 720도 회전 발차기로 5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격파했습니다. 이는 태권도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기술이었어요. 체육관은 열광적인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 후 국제태권도연맹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민호의 혁신적인 발차기 기술을 공식 품새에 포함시키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품새에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는 것은 수십 년 만의 일이었고 그것이 10대 소년이 개발한 기술이라는 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많은 언론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국내 주요 방송사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는 장문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언론은 특히 해외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성공한 사례로 저희 이야기에 주목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민호가 한강변을 산책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요. 비록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가슴속에는 언제나 한국인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던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어요. 우리 태권도장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무술훈련소가 되었습니다. 처음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던 도장은 이제 1000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시설로 확장되었고 지역 내에 3개의 분원까지 생겼어요. 수련생도 500명이 넘었고 미국인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저희 가족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미국 생활 초기에는 빨리 적응하고 동화되기 위해 한국적인 것들을 조금씩 포기해갔지만 이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한국어를 사용했고 주말에는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국 음식을 차리고 명절을 지키고 한국의 전통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전국 주니어 태권도 챔피언십에서 3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고 미국 대표로 세계 유소년 대회에 출전하여 종합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진정한 성장은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였어요. 아이는 이제 진정한 태권도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범으로 성장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일은 민호가 태권도 수업의 일부를 직접 맡게 된 것이었어요. 특히 미국 아이들이 배우기 어려워하는 한국 문화와 정신적 가치를 민호는 독특한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자란 경험을 살려 한국의 정신을 미국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재능이 있었어요. 민호의 활약은 학교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아시안 학생회 회장이 되어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주최했고 특히 한국 문화의 날 행사는 학교 최대 규모의 축제로 자리 잡았어요. 한복 패션쇼, 태권도 시범, 한식 체험, K-팝 공연 등이 포함된 이 행사는 지역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마이클과 제이슨도 변화되었어요. 제이슨은 민호와 친한 친구가 된 것은 물론이고 우리 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도 태권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무술학교에 태권도 수업을 도입했어요. 두 사람은 제가 주도하는 다문화 무술 교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6월 초 뜻밖의 편지가 한국에서 도착했어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낸 공식 제안이었습니다. 전 세계 한인 태권도장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의 미주 대표를 맡아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수락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태권도를 통한 한국 문화, 전파와 교민 2세들의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민호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봄, 아이가 진로에 관해 의논하러 왔습니다. 명문 대학들에서 장학금 제안이 왔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했어요. 한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지원하여 태권도 이론과 실전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장차 국제 태권도 교육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계획이었어요. 아이의 결정에 아내와 저는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민호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더 깊이 탐구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월 말 민호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민호는 제게 깊숙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보여주신 모습,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 그리고 우리 문화의 가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그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저는 태권도장 벽에 액자 하나를 걸었어요. 세계 무술 챔피언십에서 민호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제가 직접 쓴 글이 있었어요. 우리는 작지 않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힘으로 평가받을 때 한국인의 정신은 세계 어디서나 빛을 발한다. 매일 아침 도장을 열 때마다 그 글을 읽으며 다짐합니다. 비록 이국 땅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의 혼과 정신을 잊지 말자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자부심을 물려주자고요. 민호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저는 미국에서 태권도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모든 어려움과 편견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고 우리의 정체성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태권도장에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5,000년 한민족의 혼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라고. 그리고 그 정신을 통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미국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말자고. 그리고 그 자부심으로 세계 어디서든 당당히 설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제가 태권도를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